메이저리그 중계를 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는 노히터 중계를 하게 됐을 때인데요. 경기가 일찍 끝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확률적으로 정말 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국내 메이저리그 중계 1호 노히터는 2013년 7월 3일 신시내티 호머 베일리의 샌프란시스코전 노히터인데요. 그 경기를 중계하고 나서 곧바로 네이버 MLB쇼를 진행한 김태우 캐스터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기에서 신시내티의 1번 타자였던 추신수는 2타수 2안타 2볼넷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설을 한 저는 2014년 조시 베켓의 노히터를 중계했고 1998년부터 해설을 한 송재우 위원은 해설을 시작한 지 16년 만인 같은 해 헨리 라미레스의 실책 때문에 퍼펙트가 되지 못한 커쇼의 노히터를 중계합니다. 맥스 슈어저가 호세 타바타를 맞춰 퍼펙트가 날아간 경기도 국내 중계가 됐는데요. 피츠버그의 4번 타자였던 강정호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퍼펙트 게임은 지금까지 국내 중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머스그로브의 샌디에고 창단 첫 노히트이자 올 시즌 첫 노히터 중계를 이희영 위원이 했을 때까지만 해도 해설위원들이 모여있는 방에서는 모두 이희영 위원을 축하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제가 코리 클루버의 노히터를 중계했을 때 그 방에서는 아무도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노히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어제 코리 클루버의 노히터는 양키스에서는 22년 만에 나온 노히터로 시애틀이 지난 10년간 4번을 달성하고 5번을 당하며 9개의 노히터와 연관된 반면 양키스는 1999년 데이비 콘의 퍼펙트 이후 21년 동안 노히터 달성 없이 2003년 휴스턴에게 합작 노히터를 당한 게 전부였을 정도로 노히터와 인연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키스 팬들은 1996년 드와이트 구든, 1998년 데이비드 웰스와 1999년 데이비 콘, 앞서 노히터가 나왔던 3번의 경우 모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1996년과 1998년은 우승했기 때문에 올해도 월드시리즈에 갈 수 있다는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35세 39일의 나이로 달성한 클루버는 36세 197일이었던 1999년의 데이비 콘 이후 22년 만에 35세 이상의 나이로 첫 번째 노히터를 달성한 투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많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그 감동이 적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중계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을 소개하면 1994년 4월 9일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지금도 애틀랜타의 마지막 노히터로 남아있는 켄트 머커의 노히터가 탄생합니다. 그 경기에서 박찬호는 0대4로 뒤진 9회에 올라와 1이닝 1피안타 2볼넷 2실점을 기록함으로써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양현종의 홈 선발 데뷔전에서 코리 클로버가 노히터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노히터를 달성한 팀에 추신수, 김하성이 야수로 출전했고 노히터를 당한 팀에 박찬호, 강정호, 양현종이 있었던 건데요. 일본은 노모 히데오가 2번, 이와쿠마 히사시가 1번 달성한 반면 우리 투수의 노히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 2개, 5월에 4개, 벌써 6개의 노히터가 나옴으로써 한 시즌 최다 기록인 7번에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7번이 나왔던 4시즌과 비교해보면 1990년, 1991년, 2012년은 5월 20일까지 하나, 2015년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바 있습니다. 원래 노히터는 시즌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5월 6일 존 민스의 시즌 3호 노히터가 나왔을 때 제가 10개 이상 나온다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타이 기록인 7번을 찍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한 번에 그치는 등 이후 크게 줄었던 노히터 숫자는 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노히터는 2번이 나왔습니다만 60경기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정상 시즌에 대입하면 5.4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히터가 다시 늘어난 시점은 지난해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는 2019년까지 히포더 사이클이 330번, 노히터가 303번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노히터가 8번 나온 지난 2년 동안 히포더 사이클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갈수록 타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수들의 공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레이더 측정 데이터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한 최신 분석 기술은 투수의 발전에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비 쉬프트도 점점 정밀해지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가 쉬프트를 금지하고 투포수 간 거리를 1피트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과도한 홈런 집중화를 막기 위해 올해 공의 반발력을 낮추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볼넷을 줄이기 위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결과 전체 타율 2할 3푼 6리는 역대 최고의 투구 타자인 1968년의 2할 3푼 7리보다도 1, 2가 낮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저 기록에 해당됩니다. 안타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었으니 노히터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노히터가 2015년에 7번을 찍고 나서 크게 줄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선발 투수의 완투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2018년과 2019년에 나온 7개의 노히터 중 3개는 합작 노히터였습니다. 올해도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의 완투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어제까지 9이닝 완투가 14번이 나왔는데 6번이 노히터였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60경기 단축 시즌을 하고 지난해와 올해 7이닝 더블헤더를 하고 있으며 각 팀들이 선발 투수의 투구수를 면밀히 관리하며 추가 휴식기를 최대한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노히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노히터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공을 도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 좋지 않다. 팬들은 안타를 보고 싶어 한다. 라고 인터뷰를 한 선수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인 클레이튼 커쇼였는데요. 이제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노히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의 시대이자 타고 투저 시대를 보낸 로저 클레멘스, 랜디 존슨, 그렉 매덕스,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도합 사이 영상 숫자가 19개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달성한 노히터는 랜디 존슨이 기록한 노히터와 퍼펙트 2개입니다. 반면 클레이튼 커쇼, 맥스 슈어저, 저스틴 벌랜더, 그리고 코리 클루버는 사이 영상 숫자가 10개, 노히터 숫자가 7개인데요. 흥미로운 건 2012년 역대 최초로 필립 엄버, 맥케인,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한 해 3번의 퍼펙트를 달성한 이후 2013년부터 32개의 노히터가 나오는 동안 퍼펙트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다 과거 노히터의 지위를 퍼펙트가 차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1920년 라이브 볼 시대 시작 후 노히터에서 차지하는 퍼펙트의 비중은 8.6%에 해당됩니다. 노히터가 다시 줄어드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한국 선수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타로 2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던 최지만은 오늘은 눈야구를 선보였는데요. 3타수 1안타 2삼진 3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최지만은 이로써 복귀 후 4경기 성적이 13타수 7안타 4볼넷 6타점, 타율 5할 3푼 8리, 출루율 6할 4푼 7리, 장타율 0.846입니다. 6이닝 2피안타 1실점 승리를 챙긴 리치힐은 첫 4경기 평균자책점이 8.82였지만 이후 5경기에서 27과 3분의 2이닝 3실점, 평균자책점 0.98인데요. 5경기에서 내준 안타가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보니 리치힐은 2016년 7이닝 퍼펙트 상황에서 교체되고 2017년에는 9이닝 노히트를 했지만 연장에 가서 끝내기 홈런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1980년생 만 41세 최고령 투수 리치힐이 노히터를 한번 했으면 싶기도 합니다. 템파베이는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양현종에 대한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텍사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양현종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투구수를 늘려 전통적인 선발을 맡길 것이라며 양현종의 선발진 잔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좌완 트리오의 3일 연속 등판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월요일 류현진이 템파베이와의 홈경기에, 화요일 김광현이 화이삭스 원정 경기에, 수요일 양현종이 에인절스 원정 경기에 나서고 양현종은 오타니의 일정이 밀리지 않는다면 오타니와 선발 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